오늘 얼굴이 조금 여러분들 보여주기가 힘들게 뭐가 나서 얼굴 못 보여드리는 거 죄송한 생각합니다. 자, 염탈색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염색과 탈색이죠. 근데 염색과 탈색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색을 입힌다. 색을 입힌다. 헤어 다이. 그죠? 다이. 색을 헤어 타이도 하고 헤어 틴트라고도 하죠. 색조를 만들다, 색조를 입히다, 그죠? 탈색하면 블리치, 이제 데컬러링 이래가지고 뺀다는 의미죠. 데컬러링 이렇게 해서 색을 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색을 입히고 색을 뺀다는 것은 뭐예요? 입힌다, 만들다, 색조를 이루다, 색조를 만든다 이런 의미라면 결국은 뭔가의 색이 아예 없으면 뭐라고 할까요? 색조를 칠한다고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색을 입힌다, 색을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이 원래 내 색이 좀 있다는 의미도 되죠. 내 원래의 색이 채워져 있는데 원래 색 채워져 있다. 채워져 있는데 여기다가 또 입힌다는 의미도 되고요. 입힌다. 그러면 채워져 있는 거에 다른 걸 입히면 결국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들다. 색조를 만들다. 이런 의미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탈색이라는 것은 색을 뺀다는 의미잖아요. 그럼 색이 있기 때문에 빼는 거지만 흰 도화지 같으면 색 뺄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추럴 헤어 컬러스, 그러니까 내추럴 헤어즈 스위어 컬러라는 뜻이죠. 자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연적인 내 모발 색에는 기본 색료가 있다는 거지. 알로파가 있다는 거지. 색채학에서 보면 알로파죠. 그럼 우리가 멜라닌 색소로 보면은 생학적으로 보면은 이런 색채학의 개념에서는 알로파라고 하죠. 색채학의 개념에서는 그렇고 생리학적인 개념에서는 유멜라닌이냐 헤오멜라닌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유멜라닌 안에는 어두운 색이니까요. 적색과 갈색이 들어가 있고 원래 갈색이란 것은 알로파의 합 아니에요. 빨강, 노랑, 파랑을 다 합하면 빨강, 노랑, 파랑을 다 합하면 여기는 뭐예요? 이 자리에 갈색이 있다는 거죠. 파랑과 빨강을 합하면 무슨 색이 나와요? 무슨 색 같아요? 보라가 되죠. 파랑과 노랑이요. 녹색이죠. 그럼 빨강과 노랑을 합하면 주황색이죠. 그래서 1차 색이 빨로파고 2차 색이 보라, 주황, 녹색이고 이거는 다 합했을 때 4차 색 다 합했을 때 갈색이죠. 그럼 4차 색은 보라 플러스 파랑할 수 있고 보라 플러스 빨강할 수 있고 이제 3차 색이죠. 그 다음 빨강 플러스 주황할 수 있고 노랑 플러스 주황할 수 있고 파랑 플러스 여기 무슨 색? 녹색이잖아요. 녹색 할 수 있고 녹색 플러스 여기는 무슨 노랑 플러스 녹색 하면 일단 3차색 그럼 1차에서 3차, 4차색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발 생화학에 들어와가지고 모부분의 색소 형성 세포는 이 세포 안에 색소 형성 세포 안에 멜라노 소체가 있죠. 조그만한 자기 뭘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멜라닌 가립을 만들어내가지고 수의산 돌기를 통해서 분출하면 딸세포에서 색소를 잡아먹는 식작용한다고 했죠. 그러면 멜라노 프로테인이 색소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딸세포 위로 밀려 올라가면서 자기 모발색을 고유한 자기만의 모발색을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색소 형성 세포 쪽에 온초 내 색소 형성 세포가 기능이 저하되면 노화성 백모가 되기도 하나 색조모로서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놨죠. 자 그러면 여기 색조모가 나왔어요. 색조모는 무슨 말이에요? 피그멘트예요. 자, 모발색은 헤어 컬러스 모발색은 크게 나누는 두 가지죠. 그레이 헤어와 그 다음에 피그먼트 헤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레이 헤어와 피그먼트 헤어에서 회색에서 백색이고 이거는 그 나머지 우리가 색이 들어가 있는 색이죠. 그래서 그레이 헤어와 피그먼트 헤어로 보면 되는데 그래서 모든 회색 그게 색조에서 흰색에서 검정까지 가는 색을 빼고 나면 다 색조모죠.
다시 회복된 경우도에 왜 모근초에서 했다고 모발 생략하면서 설명 들어갔었죠. 모발이 색인 멜라닌 색소 가림은 그 색소 가립을 분해하는 단백질이죠. 타이로시나제. 그럼 색소는 어떤 아미노산으로부터 생성됐냐면 타이로신이라는 아미노산으로부터 생성되죠. 그래서 타이로신 아미노산을 전구체로 해서 타이로시나제 효소제에 의해서 도파로 되고 도파가 도파키는 도파크롬으로 가서 인돌로 가든지 아니면 시스테인 결합을 해서 색상이 있는 모발로 간다는 거죠. 이러한 공미 현상. 좀 있으면 이제 백모라든지 또 색깔이 있는 페오멜라닌은 공미 현상에 대한 얘기들을 쭉 그 메커니즘을 설명할 겁니다. 멜라닌 색소의 성장 발달 및 소멸에 관한 유전적으로 결정된 내재된 시간은 어디에 있다고 했으면 모유도 DNA는 다 모유도가 관장한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거를 상기해 가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모 그레이혀가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자, 도파 퀴논까지는 여기 퀴논이거든요. 흰 색깔 된다. 퀴논까지는 동일해요. 뭐 유멜라닌이 되든 페오멜라닌이 되든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타이로시나제에 의해서 산화되는 과정이죠. 그러면 타이로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CH, NH2, COOH, CH2, 페닐기에서 OH가 더 붙었죠. 자, 이거를 자, 방향족이 들어가 있죠. 타이로신이 그죠? 이를 구조하면 여기가 C 있죠. C. 여기서 H, H. 자, 그러면 CH2가 나오죠. 그 다음 다시 또 여기 C죠. C. 여기 사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기 H가 붙죠. 그래서 탄화수소 화합물이죠. CH, 요거 CH죠. NH2, NH2 여기 있죠. COOH, COOH죠. 그러면 어떤 구조냐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NH2, COOH, 요 CH. 그럼 요거 두 개 생략한다는 거죠. 사슬 구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붙어서 요거는 C죠. H 두 개죠. H. 그럼 뭐가 붙었어요? 페닐기가 붙었죠. 이렇게. 페닐기 붙고 페놀이 하나 더 붙죠. 그러면 우리가 벤젠기에서 방향족에 이렇게 구조됐죠. 이거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사가를 만족시키죠. H. 탄화수소 화합물이니까 탄화수소는 반드시 붙어 다니죠. 이렇게 위치에 따라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H 붙으면 몇 만족하는 거죠.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그죠? 또 하나, 둘, 셋, 넷. 또 여기 하나, 둘, 셋, 넷. 또 여기 붙었죠. 하나, 둘, 셋, 넷. 다 사과를 만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만족하는 거죠. 사과를 하나. 그래서 1.5 공명 구조라고 했죠. 1.5 공명 구조라는. 이게 6개가 아니고 3개만 가지고도 양옆을 다 만족시키잖아요. 사과를. 그래서 1.5 공명 구조라고, 공명 혼성 구조라고 합니다. 혼성 구조라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명 현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공명 현상은 이게 다 환을 지으려고 하죠. 둥글둥글해 만나려고 하죠. 이렇게 사슬 구조로 안 퍼지고 여기 다 보면은 만나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만나요? 여기서부터 거쳐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환이 되죠. 이 사슬이 이렇게 벌어진 사슬이 여기 H2 두 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되죠. H 하나 더. 그 다음에 이렇게 굵어지면서 NH로 되죠. 예. H 두 개가 연결되면서 이제 한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육각형이 아니고 오각형으로 돌아가죠. 오각형.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오각형이죠. 이런 구조예요. 옆으로 옆으로 눕혀서 그렇죠. 이렇게 눕혔잖아요. 요거를 오각형으로. 이거 하나, 둘, 셋, 네 개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이죠. 요거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게 인돌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돌 구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나 더 수소기가 여기 한 개 더 들어가요. N, H 이렇게 되죠. 상가를 만족할 수 있죠.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건 탄소 아니에요? 탄소에서 여기 뭐가 붙어요? COOH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여기 CO하면 C하고 뭐가 붙어야 돼요? COOH 이렇게 붙어요. 보죠. C,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C 붙고, 여기 O 붙고, 짝대기 붙고, OH. 이렇게 붙는 이 구조가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플러스 돼 있죠?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건 N은 3가인데, 그래서 한 개가 남아서 플러스 하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왜냐면, O는 2가죠. 이건 2가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까면서 5개 되면 이제 탄소가 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 5개 되니까 남아서 마이너스, 모질에서 플러스. 요거 남아서, 요거 모질에서, 요거 짝이 한 개인데 2개로 꺼놨네. 잠깐만, 이거를 지우고, 예. 이런 공명 현상은, 전부 다 공명 현상은 뭐예요? 자꾸 자기가 만나려고 하는 거죠. 오각형이든 육각형이든 만나려고 하는 것이 공유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짝대기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에 두 개의 짝대기가, 두 개의 짝대기가 오고 싶으면 여기 이렇게 와야 되죠. 요건 안 오고, 요건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사가를 넘어버리잖아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한 개 더 있으면 5개 되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와야 돼요. 여기도 탄소도 하나, 둘, 셋, 넷, 그죠? 넷이 되는 게 맞잖아요. 탄소 4개. 그래서 보통 여기 H가 붙거든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H 탄화수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맞나 안 맞나 보려면 이거 계산해 보면 돼요. 하나, 둘, 3, 4가. 탄소는 4가고, 산소는 2가고, 질소는 3가고, 수소는 1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를 계산 안 하고 그림만 막 그리는 사람들은 이건 맞는데 마이너스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 O는 이가인데 그럼 C는 지가 만족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옮겨져야 돼요? 이게 이중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지. 그럼 이가 또 맞는가 또 봐야 돼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여기 이런 현상이 오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산화되니까 원래 H기가 여기는 한 개의 기가 있었죠. OH. 원래부터 타이로신은 아미노산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구조가 이렇게 옮겨오면 이렇게 사슬로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돼서 다시 또 산화를 시키니까 여기서 H기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OH기는 맞죠? O하고 H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가로 만족하잖아.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럼 O는 이가잖아요. H가 밖으로 나왔죠. 그럼 얘는 뭐예요? 이 방향 쪽에서만 보면 C 6개, H 4개죠. H 4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뭐예요? C 6개에 H 5개죠. 그럼 사실은 여기 OH니까 OH 한 개죠. 이렇게 쓰면 되죠. 얘는. 아니에요? 얘는요. 4개의 OH가 2개란 말이에요. 하나, 둘이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이렇게 벤젠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돼 있는 거를 벤젠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요거 6개인데, 그러면 요거 대신에 NH2가 왔다. 그럼 몇 개예요? C가 6개인데 H는 5개고 NH2가 1개 와가 있다는 의미잖아요. 치환을 하잖아요. 또 여기 OH가 왔다. 이러면은 C는 6개 맞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H는요. 하나, 둘, 셋, 4개. 4개고 누가 들어왔어요? OH하고 NH2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도 가지고 있잖아요. 치환할 수 있다면 다 채울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피로가루를 쓰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OH, OH, OH. 그럼 여기 또 만약 다른 거 COOH가 되면 이건 몰직사산이에요. 이거 없으면 피로가루리예요. 3개의 OH기. 트라이 하이드록시 벤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렇게 동면 구조가 계속 된다는 거를 공부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구조되는구나 하고 막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실기를 테크닉을 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냥 화장품만 팔 사람들은 아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는구나 하고만 계산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천천히 공부하시고요.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메커니즘 공명 현상을 가진다는 거 이렇게 유멜란, 페오멜란이 할 때 메커니즘은 결국은 예, 이런 구조도를 통해서 이게 산화되고 환원되고 산화되고 환원되고 이런 식으로 산화되고 환원되고 산화되고 환원되고 이렇게 해서 산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모발 색소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여기 멈출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 여기 멈추면은 백모가 되죠. 백모가 되는데 여기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더 짙은 모발이 되죠. 짙은 검정이 되고 이 점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옅은 모발이 돼. 요 정도에서 묻히면은 검은 건데도 옅은 검은기 되고 조금 더 짙은 거 되고 조금 더 짙은 거 되고 더 짙은 거 되고 이런 식으로 갈수록 이렇게 갈수록 굉장히 짙은 색깔의 모발이 된다는 거죠. 명도가. 예,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걸 인돌이라 하거든요. 인돌이라고 합니다. 오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인돌이라고 합니다. 인돌로 가면 유멜라닌으로 가는 거거든요. 인돌 현상은. 그래서 그레이 헤어는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여기 도파키논에서는 여기 되면은 키논이 되면은 백모가 됩니다. 근데 도파키논에서 사이클로도파 이제 환을 지으면서 공명 구조로 자꾸 가면 짙은 유멜라닌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색소 형성의 형성세포의 기능 저하는 그 원인이 후천적 영양소 각 개체 해당 유전 인자에 의해서 조절된다. 누구에 의해서? 유전 인자에 의해서 조절된다. 타고나는 거라고 했죠. 자, 이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노화성 백모가 나오죠. 머리띠 족이 노화되는 현상인데 멜라닌 수가 감소에 따른 멜라닌수 활성도 기능 저하. 나이 듦에 따라서 이제 모발 색소 결핍에 의해서 회색모, 노화성 그레이 헤어가 되어간다고 했습니다. 요인은 유전적, 생화학적으로 아까 도파키논에서 타이로신의 활동이 저하와 대사사물 축적물이 백모가 되고 즉 세치를 발생시키면서 그래서 자가세포 소멸 억제 기능을 담당하는 BCL2 유전자의 비활성화로 인해서 개인 또는 인종에 따라 노화성 백모 발생 시기는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멜라닌 색소 자극 호르몬 뇌하수지 중립에 있는 결합부의 부재 현상에 의해서도 노화성 백모가 된다고 해요.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백모가 되는 거, 그지? 세니티브 케니티스, 예, 케니티스가 이제 백모증이거든요. 백모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니티스. 자, 그리고 퍼메이철 케니티스라면 새치. 근데 젊은 나이에도 어린 나이에도 흰머리가 섞여 있는 것을 퍼메이철 케니티스라고 하거든요. 어커디언탈 케니티스 하면은 스트레스 받아갖고 갑자기 백모되는 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런 백모증은 케니티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알비노는 피부 전체에 뭐 눈알까지도 다 흰 색소가 생기지 않는 거죠. 색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알비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의 색과 모발의 색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발 색이라면 자연 발색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색상이고요.
모발의 색은 탈색시켰어. 아니면 색조를 입혔을 때나 색조를 뺐을 때. 그래서 헤어 컬러런트, 헤어 컬러링 하면은, 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색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내추럴 컬러 오브 헤어, 컬러스 오브 헤어 이라면은, 아, 이거는 내 타고난 자연 모발 색이다. 그래서 영어 원서를 보면서 공부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할 땐 참 앞뒤로 잘 문장을 잘 읽어봐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병적 모발, 자, 병적 백모 한번 봅시다. 알비노는. 자, 백모 발생 시기는 초발 연령 또는 가족력. 예, 언제부터 발생하냐? 보통 30세 넘어가면 이제 백모가 생기기 시작하죠. 새치는 30세 이전에 이미 생기는 백모를 새치라고 할 수 있죠. 초발 연령 또는 가족력과의 관계로 초발 연령이 빠른 경우 가족력에 영향을 받는 신체 부위 모발 중 턱수염에서 가장 먼저 백모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액하부나 뭐 서해부나 흉부의 털은 연령이 증가되도록 쉽게 백모가 되지 않는답니다. 백모 진행. 임상적으로 두 발의 양빈, 측두부에서 시작해서 저도 양빈에 그 모발 백모가 좀 많거든요. 그 이유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 예,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 안에 내 구조에서 생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축구를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곡이라면 두정부고 포는 후두부로 진행된다고 했죠. 그래서 백모의 초발 부위 및 다발 부위 모두 두개골 측두부에 가장 많이 형성된다. 제일 먼저 생성되는 곳이 측두부라고 양빈 부분에서 가장 많이 형성된다. 색점은 피그멘티드 헤어. 모발 색의 다양함은 멜라닌 색소의 유형과 분포량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색소의 유형이죠. 유멜라닌이냐 페오멜라닌이냐. 그죠? 그 페오멜라닌이 많으면 밝은 색의 모발이 될 수 있고요. 유멜라닌이 많으면 짙은 어두운 색의 모발이 될 수 있죠. 분포량, 이렇듯 형성된 멜라닌 유형의 분포량 등이 갖는 요인은 사람마다 아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미 현상에서 어느 부위에서 멈추냐에 따라서 색조가 더 짙어지냐 옅어지냐를 증명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생체 내죠. 인비보. 그죠?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메커니즘은 참 어떻게 설명하기 힘들지만은 그러나 메커니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표현해낼 수 있는 하나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발 색조 아까 유멜라닌 메커니즘 봤잖아요. 이제 페오멜라닌 넘어가면 나올 건데요. 자, 모발색 결정 요인은 세 가지죠. 모발 두께가 두꺼우면 어두워질 거고요. 색소 가진 총 개수와 크기를 나타내는 농도 이거죠. 유와 페오의 농도, 색소 농도, 비율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색소 형성 세포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세포 형성 세포의 숫자에는 관계가 많이 없어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찌기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거든. 비율이나 농도의 차이가. 결국은 모발이 두껍다는 것은 색조모가 많이 들었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어두워 보이죠. 근데 가늘다는 것은 색조모가 모세포가 작다는 두께가 작다는 뜻이죠. 양이 작으면 얇은 뭐라는 색소가 밝은 색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색조모의 결정력 유효 및 폐호 외에 모발색 발현이 있어 나이 또한 모발색을 결정시키고 그렇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백모가 많아지니까요. 결정적인 요인되는 흑적 혼합 그게 멜라노사이트에서 이렇게 멜란 수지상 돌기에서 이게 색소가 분포될 때 나갈 때 색조모가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색조를요. 그러면 여기에 유가 많이 들어가면 어두워질 거고 또 그 폐우가 많이 들어가면 밝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합해서 뭐가 돼요? 색조 단백질이라고 하죠. 멜라노 프로테인이라 하잖아요. 이 모세포를. 그럴 때는 결국 이 안에 혼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유와 폐우가 혼합된 멜란 색소의 전구체인 타이로시나제 효소가 산화하는 반응을 통해서 유와 폐우 색소 가립인 멜란을 만들어낸다. 모발 두께, 모발의 두께는 피질 두꺼우면 모발 두께는 커지며 색소 세포가 많아지고 멜라닌 색소의 농도에서 색소 가립의 총 개수에 따른 크기와 양의
결정되고 모발의 기본 색조, 언더라인 피그멘트 자체가 뭐예요? 언더라인 그 바탕 색소죠. 원래 바탕 색소라는 것은 자, 바탕 색소를 한번 볼까요? 바탕 색소라는 건 결국은 이러한 화학식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 이게 바탕 색소죠. 얘가 페오멜라닌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페오멜라닌은 시스테인하고 결합됐을 때 이 시스테인이거든요. 시스테인은 다른 말로 하면 2분의 1 시스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검은 깨, 검은 콩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깨나 검은 콩 같은데 이 시스테인이 많이 타이로신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바탕 이거는 페오멜라닌의 기본 언더라인 피그멘트죠. 그러면 여기서는 멈추면은 다 뭐가 된대 색조모가 아니랬죠. 여기서는 다 뭐가 백모가 된댔어요. 이까지는 백모 산화 되고 하는 되고 백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시팅과 결합되면서 색조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공명 혼성 구조 지금 돌아가고 있죠. 이게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어? 여기서 끝나버렸네. 이게 환으로 잠깐만요. 공명 현상이 일어나죠.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림이 덜 그려졌네요. 계속 이거 인돌로 가야 되죠. 인돌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그러면서 또 다시 이건 아까 요것처럼 여기처럼 이렇게 공명 현상이 들어와요. 여기에는 뭐가 달려서 시스텐이 달려있죠. 시스텐이 달려있고 이건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그림이 그리다가 말았네. 예. 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이 없어진 거죠. 뒤에 이 그림하고 연결되는 여기 다 뭐가만 달려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달려 있고 이거는 공명 현상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다시 교환 올릴 때는 고쳐서 올려놓겠습니다. 좀 빨리 나가서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이제 책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뭐 염탄색 책을 많이 잘 적어져 있으니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거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픽은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색소가 헤어 컬러즈 그 자연 모발 색이 바탕 색소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화학식으로 설명한 현미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현미경으로 설명할 수도 있죠. 화학식은 아까 공명 구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흑색에서 적갈색이다. 기본 색조가 있는데 이 기본 바탕 색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더 입힐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죠? 유페오멜라닌의 비율은 유멜라닌의 비율이 페오멜라닌 비율보다 높을 때 모발색은 어떻게 된다고 어두워진다는 거죠. 자, 멜라노사이트의 활성화 결정 조건, 수적 증가 멜라노사이트 13세, 20세 정도에서 모발색은 짙어진다. 이때 제일 짙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소가 28세, 40세 정도에서 갈색모로 변한다. 점차적으로 갈색모로 변하면서 점차적으로 모발은 가늘어진다는 거죠. 이때 제일 모발 두께가 굵고 예, 모세포가 가장 많은 때죠. 그래서 기혈색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기 바탕색소가 그죠. 유전에 의해서 결정, 인종주 차이에서 영향을 준 멜라닌 피그멘트가 포함되어 있는 양이라든지 멜라닌 색소란 뜻이죠. 피그멘트 하면 멜라닌 색소가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색소 형성세포 멜라닌 색소 형성세포 세포의 S의 산화중합의 정도 아까 멜라노사이트에서 멜라노좀에서 유멜린 페오멜란이 만들어내면서 타이로시나제에서 산화되다 산화하는 데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자동 산화가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이 것의 중합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더 갈 수 있느냐는 거죠. 화학 구조식이 그보다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화면에서는 제가 많이 낼 필요가 없어서 줄여서 냈는데 굉장히 중간 과정이 많고 마지막 과정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됩니다. 그러면 복잡하게 오래 갈수록 모발은 더 두꺼워지고 짙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 끊겨버리면 그만큼 바탕색소는 옅어진다는 거죠. 멜라닌 색소내에 함유된 미량 금속의 종류, 자, 뭐 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텅스턴이라든지 그 미량원소가 들어가 있어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색소를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멜란 색소의 종류, 멜라닌과 드라이코시데니닌의 그 함량, 그래서 얼마만큼 산화되느냐, 환원되느냐에 따라서 그 함량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런 자, 붉은 털은 뭐래? 철을 함량. 철을 함유했을 때 붉은 색소가 돼요. 뭐 염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금속 제품을 넣어주기 때문에 색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색소가 들었다 해서 이거는 굉장히 물론 염색제 자체는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 용도를 지켜야 되고요. 사용할 때 굉장히 그 다이옥신이라는 그런 물질을 또 제2차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두개 피부에는 잘 안 바르죠. 죽어있는 모발에만 발라서 색을 변화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진 않는데 만약에 두개 피부에다가 떡지떡지 바른다면 발암 물질로 볼 수가 있죠. 이런 구조도를 잘 형성되는 과정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했습니다. 중간에서 끊어서 그렇네. 세권 물질 크로모포어라 했죠. 그래서 원래부터 있는 그 세권 물질 이런 세권 물질은 색채학에서 말루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모발은 색소분이 아주 작은 불규칙한 그 페오멜라닌 불규칙한 형태고 분사인 색소라고도 하고요. 유멜라닌 가리편 색소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색이 우리가 이거는 파란, 빨강, 노랑 이렇게 하는 거는 현미경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화학식을 그리는 것은 화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색깔이 노란색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자체를 우리가 뭐 인도다이라고 하는데요. 인도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X 그죠? 이게 기본 구조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구체와 이 커플러거든요. 그래서 염색제는 일제가 이거 두 개 합해서 일제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가산화수소라든지 가붕산이 가탄산 나트륨 이런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주로 이제 가산화수소라고 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식약청에서 제시해 놓은 거 배울 거예요. 일제와 이제를 혼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은 일제와 이제가 따로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는 일제, 여기는 이제가 들어가 있어서 짤 때 혼합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제, 이제 합해져가 있는 거. 근데 짜면서 혼합이 되지 원래는 따로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근데 요 일제는 원래는 색소를 나타내는 요거는 전구체 커플러가 일제라고 했죠. 여기 전구체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방향족에서 이 위치에 따라 이 위치가 있었죠. 6개의 위치가. 그래서 이 위치에는 파라라고 부르고요. 이 위치는 M이 위치거든요. 메타라고 부르고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이 위치는 오소라고 불러요. 이 중심으로 해서 옆으로 해서 오소. 그럼 여기 다 오소가 되죠. 이거 양옆 바로 옆에 붙으면 오소가 돼요. 근데 한 칸 띄워서 M의 위치에 있으면 메타라고 불러요. 요렇게 한 칸 띄워서 있으면 메타라고. 그죠? 한 칸 띄워서 있으면 메타라고 부르죠. 메타의 대표적인 레조 시누리예요. 레조 시누리 메타 그게 메타 메조신을 OH 여기 OH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M의 위치. 아니면 여기 M의 위치. 요 OH 여기 OH. 그러면 메타 하이드록시 이게 M 메타라고 부르죠. 그냥 M이 메타잖아요. 그죠? 메타 하이드록시 두 개의 하이드록시 다이 하이드록시 벤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레조신호를. 대표적인 것이 커플러의 대표적인 게 레조신호를 그래서 색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커플러고요. 전구체는 자기 스스로가 그 백모 염색일 때는 색조가 없기 때문에 커플러가 없어 전구체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자 여기 전구체고 얘가 파라의 위치죠. 옆으로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파라의 위치고 직선으로 자기 앞 바로 연결되면 파라의 위치겠죠.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거는 파라의 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M의 위치잖아요. 요거는 커플러라고 했죠. 그래서 M의 위치에서 X 부분이 NH2가 오고 Y 부분이 여기 Y 부분이 NH가 오면 NH2, NH2가 오면은 결국 뭐예요? NH2, NH 이렇게 오면은 자,
Y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게 변형이 되면서 이렇게 되죠. 이 앞에 산화 되고 한원되면서 OH 산화한 여기 요 위치가 어떻게 돼? 위치가 바뀌죠. 두 개가 결합하면서 이력이 크로모4 유니트라고 합니다. 원래 색상이 빨강은 X가 NH2고 Y가 O고 파랑은 X가 NH2고 Y가 NH고 노랑이나 갈색은 X가 OH고 Y가 O고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놨지. 노랑은 OH, OHO 여기는요. 파랑은 NH, NH 빨강은 NH2O 그죠? 이렇게 현미경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색으로 화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잖아요. 색으로 화학적으로는 이런 구조식이고 이런 색깔이고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학문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이 저희들 공부한 사람들의 역할이잖아요. 고객한테 그러면 어떻게 내 머릿속에 있는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풀어낼까를 이제 고민하면서 공부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정돈하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본인이 쭉 여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면 이런 단위는 기본 단위가 여기서 이것이 이렇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본 단위로 유니트로 크로모4 유니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래서 이 색깔은 이렇게 구조가 이 색깔은 이렇게.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낼 때 이가 섞이는 거죠. 이게 화학결합을 해서 이 색깔 나타나는 이 화학결합을 해서 이 색깔 나타나는 이거 두 개가 화학결합해서 이런 다 합했을 때 이런 결과색을 나타내요. 유효와 폐업 멜라닌의 메커니즘에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세포, 멜란솜 컨셉에서 발견되는 효소, 이게 타이로신을 분해하는 단백질 효소죠. 그래서 타이로시나제의 조절을 받는다. 색소를 형성해내는 능력 또한 현존한 색소에 결정되면서 그 사람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도 나타나고요. 색소 단백질, 금속 단백질로 구성된 멜라닌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색소 단백질 멜라노 프로테인으로서 모발에 이제 O가 붙으면 연결해서 붙어줘야 되는 단어는 연결음이거든요. O가 띄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죠. 색소 단백질로서 모발에 색상을 부여하며 모유두에서 생성된 아미노산 중 타이로신은 멜라닌 전조제로서 방종형을 가진다. 이렇게 전조제 이름.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구조가 예, 이게 뭐예요? 알라린이죠. 이 구조가 알라린인데 알라린에 얘가 붙으면요. 페니알라린이 거죠. 여기 붙으면. 그럼 페닐기는 벤젠기가 자, 벤젠기가 있죠. 벤젠. 벤젠은 이런 구조죠. 자, 그럼 C6H 6개죠. 그러면 페닐기는요? 페닐기는 여기 짝띠 한 개 더 붙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동그라미 해도 된댔죠. 1.5공명 혼성부조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니까 세 개, 안에 짝대기 세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해버려도 된댔어요. 그럼 이 앞에 하나가 빠져나와서 가면 C6H, 예, 5예요. 그러면 5개죠. C 6개에 H. 밖으로 빠져나왔죠. 뭔가. 그럼 요것만 있는 거죠.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페닐기라. 그럼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CH2가 붙었죠.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C, 여기 CH2죠. 요 HH 이렇잖아요. 요 페닐기잖아요. 여기까지가. 요거 페닐기죠. 그럼 CH 되잖아요. 야가 다 얘들이라는 거죠. 이 구조가. 그러면 페닐기가 없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CHNHH CO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알기에 페닐기가 없다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 사가만족했죠. 야는 일가만족했죠. 그럼 여기에 C가 붙어요. 그럼 이 나머지는 뭐가 붙어야 돼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CH3가 되죠. 근데 여기 벤젠기가 하나 딱 붙었어요. 페닐기가 붙었어요. 그럼 CH2가 되죠. 그죠? 왜냐면 페닐기 여기 붙었으니까. 하나, 두 개만 오면 되죠. 세 개 오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세 개 오면 얘는 어떻게 붙어요? 페닐기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키가 하나 빠져서 이리 와야 되는데.
두 개 붙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붙고 여기 붙고. 이게 애초에 누가 줄어들어야 돼? H기가 여기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CH2만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 만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C, 여섯, H 다섯 개. 만족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원자과 전자를 잘 보고 하시면 하나도 어려운 거 없는데 헷갈릴 것도 없고요. 몇가 원소냐를 잘 보시면 되죠. 그래서 기본 베이직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공부하기가. 이거 다 나중에 뭐 성분 나오면 전부 다 읽어내야 되잖아요. 읽어내고 구조도를 그려서 그 구조도가 뭘 가지고 있어요? 형식이 내용을 포함한다고 했죠. 형식이 내용을 포함한다.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태가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작은 그릇 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거는 간장 담는 종마리 그릇이잖아요. 그죠? 요거는 무슨 그릇이에요? 밥그릇이잖아요. 그럼 국그릇은요? 아무 넓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봐야 돼. 그래서 이런 형식들이 이런 큰 그릇에는 뭘 담을 수 있어요? 이런 큰 그릇에는. 김치도 담고 큰 걸 담을 수 있잖아요. 이 조그마한 그릇에서 뭘 담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다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이 안에 내용, 자기가 뭘 담을 것인가를 드러내주는 것이 이 형태라는 거지. 형식이라든지. 그래서 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들이 영어가 돼 있고 영어로 그림으로 구조식 그리고 하는 것도 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특징, 기능을 다 담고 있다는 걸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먼저 구조도를 파악하고 그래서 어떤 작용기가 있단 말이죠. 구조도에서 만약 예를 든다면 이런 구조도에 이런 구조도에 이렇게 막 이렇게 구조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중결합이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는 방향적으로 유기화합물이면서 뭐냐면 불포화란 말이지, 사슬 구조에는. 그럼 얘는 공기나 열에 노출되면 손상되기 쉽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딱딱하게 딱 돼 있으면 이 안은 안정성을 가지겠다. 사슬 구조가 이렇게 벌써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해치기가 막 많아요. 오해치기들이 막 많으면 얘들은 물에 잘 녹는 보습제 역할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 있고요. 근데 얘들이 CH3 막 이러면 막 CH3 막 끝에 가면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물을 좋아하지 않는 지용성이구나 이라고 이것만 봐도 그리고 사슬이 많이 길면 이건 고급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슬 구조가 두 개씩 막 이렇게 구조도가 연결돼가 있고 여기에 막 OH 들어가 막 이건 세라마이드 구조구나 뭐 여기서 방향적이고 이건 콜레스테롤 구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림을 구조도를 보고요. 그래서 자꾸 구조도를 익히도록 여러분이 수업하는 거예요. 지금 원자과 전자로 자꾸 공부하는 것도 그 스스로 깨닫게 하기 다 그대로 단답에 외우지 말고 왜 여기서 틀렸는지 왜 맞는지 잘못됐는지 분별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멜라닌은 어떻게 생겼고 뭘 어쩌고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도파 크롬이라고 딱 하면 어때요? 벌써 크롬으로 가면은 이거는 어두운 쪽으로 가는구나 알 수 있어요. 페오멜라닌 같으면 시스테인이 딱 들어가요. 그럼 이거는 밝은 쪽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로에서. 그럼 5,6 하이드록시 인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그럼 여기에 OH계 하이드록시 있잖아요. 5,6.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에 하이드록시기, OH기가 하이드록시기잖아요. 하이드록시 인돌 하면 여기 뭐라 했어요? 이렇게 글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인돌이다. 이거는 어두운 모발이다. 벌써 유멜란이라는 거는 이 글만 봐도 딱 알 수 있어, 경로는. 그래서 그려보면서 이 번호를 체크해 보면서 그려보면 이게 뭘 구조로 나타내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럼 요 이전에 뭐 있어요? 타이로시나제에 의해서 산화되는 것 산소가 들어가면 여기 산소를 빼내면서 H까지 빼내버리죠. 그러면 C가 6개고 H가 4개잖아요. 하나, 2개 뺐으니까 6개 돼야 돼요. OH로 빼버렸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이 공부를
막 그냥 무조건 단답형보다도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기는, 입자 크기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죠. 이거는 어떤 색깔이고. 예, 모발색 결정은 모유두와 모근 상피세포 사이에는 색소 형세포 활성에서 결정된다. 그 다음에 유전, 모발 두께, 색소 가림 농도, 크기와 색은 유형과 양에서 결정된다. 이건 공부 차근히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면 좋겠죠. 자, 탈염이랑 염색되어 있는 것을 빼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색을 먼저, 왜냐면 모발에는 언더라이닝 피그멘트가 있다 했죠. 자기의 기여 색소가 있어요. 바탕 색소, 누구라도. 근데 그레이 헤어는 바탕 색소가 없죠. 아예 흰색이니까. 근데 피그멘트 헤어는 자기 바탕 색소가 있어. 명도만 달라질 뿐이, 밝기만, 어둡고 밝기만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그 탈색을, 먼저 내가 있는 색을 밝게 하고 싶으면, 먼저 내가 있는 색을 빼내고, 그죠? 빼내서 입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탈색은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을 빼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색을 빼내고, 또 입혔어요.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만약 입혔다면.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색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또 노란색을 빼내고 입혀야 될 경우가 있어. 그때 탈염이라고 해요. 네, 인공적인 색을 빼내고 입히는 것을 탈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발 색소 탈염 시약처 자료에서 보면, 자, 안정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안정성이 아니고 안전성이, 안정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자기가 뭐 플레이트제에, 뭐 금속제에 의해서 촉매가 돼서 그 자기 성질이 날아가 버렸다든지 산화돼 버렸다든지 뭐 이러면은 그 제품은 안정성을 잃은 거죠. 근데 안전성을 사람한테 유해하지 않느냐, 독성 검사라든지 첨포 실험이라든지 안 검사라든지 뭐 강독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는 것을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과 안전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과 유효성은 생략을 하고요. 보고만 내면 돼요. 근데 보고 내는 방법도 뒤에 가면 있을 겁니다. 자료가요. 기능성 화장품 제6조 제4만 관련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의하면 이제 연모제와 탈모제로 분리된 제형은 분말, 가루로 된 거, 액체, 크림 타입, 로션 타입, 그 다음에 에어로졸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겔 타입에 대해서 제품의 효능 효과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제한된다. 그래서 타입이 제일 많은 게 모발이죠. 제형에서. 가장 많은 쪽입니다. 분말, 액체. 보통 액체, 로션제, 크림제까지 있고 하나 더 들어간다면은 피부에서는 핀적 마스크밖에, 그죠? 핀적 마스크밖에 없는데, 이게 헤어에서는 몇 가지나 되는 굉장히 많은 제형이 있죠. 하나면 제품의 효능효과 다음 중 어느 하나이지 않는지. 모발 연모제는 색소제. 색소제가 뭐였어요? 일제죠. 그죠? 색소제를, 일제 안에는 뭐가 있어? 전구체와 커플러가 있다고 했죠. 전구체와 커플러 합해져야지. 그 다음에 산화보조제가 있죠. 예. 그 다음에 탈모제가 아니라 탈색제죠. 이거 왜 오타가 이리 많이 나는지 모르겠네. 탈색제에는 산화제 플러스 산화보조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요소로 한다. 이렇게 해서 지정대가 있습니다. 뒤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 연모, 색상제, 모발 탈염제, 모발 탈색제, 산화제와 산화보조제 이렇게 해서 체크해놨죠. 1, 2, 3, 4, 5, 6에 첨자로 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산화연모제는 뭐가 있느냐. 일제와 이제인 산화제, 일제와 이제인 산화제. 가산화수소, 이제는 가산화수소죠. 일정비를 혼합해서 두 발이 도포하고 약 한 3, 40분 뒤에 약 12시간을 더해요. 요새는 그 제품마다 다 타임이 다릅니다. 근데 보편적으로는 한 3, 40분 후에 미지근한 물로 잘 헹궈서 비누 또는 샴푸제, 비누 하면 안 되지. 산성린스제나 산성린스 산성 샴푸제를 사용하죠. 산성 샴푸제로 산풍한 후에 이거는 1회분이면 8ml 해놨죠. 자, 샴푸해서 잘 헹군다.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모제 산화제 작용, 연모제 산화보조제 작용, 산화제가 있고 산화보조제가 있고요. 그 다음 일제와 이제 탈색 염색도 일제 이제가 있죠. 일제는 아마 분말제일 거예요. 그래서 함유한 것을 이와 똑같이 도포하고 나서 이 흐름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탈색 탈염제 산화보조제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산화연모제와
탈색 탈염제와 비산화 연모제. 이 비산화는 산화제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비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소제만 일제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로 제1제는 전구체 커플로 이루어졌죠. 이제는 제2제가 이겁니다. 이게 전구체고 이게 커플로예요. 2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3이 산화제인데 산화제에서도 이제 산화제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산화희석제 같은 거죠. 그래서 4, 5로는 안 돼. 이거 첨부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 탈색제, 염색제. 네,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반드시 여기까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첨부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이것도 첨부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첨부시켜야 된 거는 동그라미 해놓고 첨부시키지 않는 거는 세모로 해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농도들을 잘 지켜주시면 돼요. 지금 농도들이 여기에 함량 농도들이 식약청에서 지정되어 있는 요거는 지금 새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신설되어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해놨으니까 빨간색 부분들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에는 어떻고 한정 배합하고 설명이 쭉 넘어 있으니까 뭐 이하로서 제품 농도는 이하여야 하고 뭐 넘지 않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계산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에 따른 유효 성분 사용도도 영표 곱표 해가지고 영표와 세모 해가지고 다 정리해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쭉 정리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안 쓰죠. 비산화 연모제에서만 오란에 A 쓰는 것도 B 쓰는 것도 있죠. 이런 부분에 항산철이라든지 몰죽자산이라든지 이거는 비산화, 그러니까 색조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비산화에서 이거 하나도 없죠. 1, 이제 조금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지금 너무 빨리빨리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책이 2권이 있어요. 맞춤형 화장 조제 관리사 책이 2020년도 나온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학이라서 지금 이 내용들은 더 상세한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더 상세하게 시각된 고치에는 내용까지 해가지고 쭉 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이거 하루아침에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한 과목 보통 이 염탈색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하거든요. 또 염색 하나만 갖고 한 학기, 탈색 하나만 갖고도 한 학기 할 수 있고요. 또 탈모도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할 수 있는 과목을 지금 한 50분 내에 한다는 건 너무 무리니까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좀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시험만 치기 위해서는 성분의 안에 있는 뭐 농도가 얼마나 되니 함량이 얼마나 되는 것만 공부하시면 시험 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학기에 또 보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